상형 로그. 상형이라는 단어는 자주 쓴다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로그 중에 자주 쓰는 로그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로그라는 게 원래 그 지수를 변형해서 나온 거다 보니까 그 지수의 밑이 로그에서도 밑이 되는데 그 로그의 밑이 10인 상태를 보통 상형로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로그 썼는데 그 로그의 밑이 10이더라는 얘기죠. 이런 것들. 이게 상형로그입니다. 진수는 3이냐 2냐는 큰 의미가 없고요. 밑이 10이기만 한 로그. 그런 로그를 상형로그라 부른다. 됐지? 근데 이게 왜 밑이 10인 로그가 상형인 겁니까? 그러면 우리가 쓰는 숫자가 10진법 아닌가요? 이 수를 x라고 합시다. 그럼 이걸 지수로 바꾸게 되면 10의 x제곱은 3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쓰는 숫자는 10진법입니다. 10의 거듭제곱으로 자릿수를 표현하죠. 1234는 1 곱하기 10의 세제곱 더하기 2 곱하기 10의 제곱 더하기 3 곱하기 10의 1제곱 더하기 4 곱하기 10의 0제곱 이렇게 되는 거라고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1의 자리는 10의 0제곱짜리, 10의 자리는 10의 1제곱짜리, 100의 자리는 10의 제곱짜리, 1000의 자리는 10의 세제곱짜리. 자릿수가 바뀔 때마다 10의 거듭적이 곱해지다 보니까 밑이 10인 상태 숫자와 매우 자주 쓰이는 겁니다. 우리한테는. 그러니까 그런 밑이 10인 지수를 로그로 바꿔서 만들어진 이 밑이 10인 로그가 항상 자주 쓰이는 밑인 10을 가지고 만든 로그이기 때문에 상형 로그라고 불러주는 겁니다. 그리고 보통 우리가 진법 말할 때 이런 거 안 쓰잖아. 1234 한다 몇 배 가로치고 10 이렇게 안 쓰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원래 의미는 1234라는 10진법의 숫자라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가 원래 10진법을 매번 쓰기 때문에 이 10을 쓸 필요는 없는 거죠. 우리가 쓰는 숫자가 10진법이면 굳이 왜 10진법을 걸 쓸 필요는 없잖아. 약간 플러스 개념과 비슷합니다. 3. 원래 앞에 플러스가 생략되어 있죠? 근데 이게 양수 3인 걸 알고 있는데 굳이 우리가 양수를 또 쓸 필요는 없다는 뜻이야. 그런 의미로. 그러니까 항상 쓰는 로그다 보니까 밑이 10인 10진법을 항상 쓰는 숫자다 보니 이 10은 상황에 따라서는 생략하겠다라는 겁니다. 10진법의 10이라는 표기법을 생략하듯이 밑이 10인 상형로그에서 그 밑 10을 생략한다라는 거죠. 아셨어요? 앞으로는 로그 10의 3 밑이 10인 3의 로그 값인데 걔를 표현할 때는 로그 3이라고 그냥 씁니다. 밑이 안 보입니다. 밑이 안 보이면 10이 앞으로는 생략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로그 100 얘는 원래는 로그 10의 100 이걸 말합니다. 그냥 밑이 10인 경우는 생략한다 라는 표현이었고요. 아셨죠? 그 다음은 상형로그표라는 거는 예전에 여러분 중학교 때 로그 그 제곱근표 같은 거 중3 때 배운 거 있었죠? 중3 때 제곱근표 이런 것들 루트 2.14 얘를 제곱근표를 찾으시고 그러면 이렇게 돼 있고 쭉 가다가 여기 2.1이 보여요. 쭉 가다가 여기 이제 4가 보이죠? 그럼 얘랑 만나는 위치에 있는 숫자가 이 문제 정답이었죠. 중3 때 왜 제곱근표 루트 안에 저런 숫자가 들어있을 때 저 값을 찾는 방법을 표로 만들어놨는데 그게 제곱표였듯이 이번에는 상형 로그 표입니다. 상형 로그의 값을 알아먹기 쉽게 여기 나온 것처럼 소수점 넷째 자리에서 다섯째 자리에서 반을 의미해서 소수점 넷째 자리까지 표현하는 게 상형 로그 표입니다. 여기 나와 있잖아요. 만약에 로그 밑이 안 보입니다. 밑이 안 보이면 10이 생략되어 있는 겁니다. 1.6이라는 이게 상형 로그죠. 상형 로그의 값을 구하시오 그러면 찾는 방식이래요. 어차피 여기 있는 숫자는 로그가 붙어있는 숫자니까 로그 숫자라고 생각하시고 그 숫자는 진수를 말합니다. 이 수는 실제로 진수를 말하는 거예요. 진수가 1.6일 때 로그 제곱근표 찾는 거랑 내용 거의 비슷합니다. 1.6까지는 왼쪽에서 찾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2를 여기서 찾아서 만나는 위치에 있는 숫자를 쓰면 됩니다. 근데 쓰다 보니까 2095? 이게 말이 되나? 이게 말이 안 되잖아. 왜 말이 안 되냐면 로그 10의 1은 0이에요. 로그 10의 10은 1이죠. 그럼 로그 10의 1.62는 로그 10의 1보다는 크지만 로그 10의 10보다는 작은 수니까
이 숫자는 대략 0. 얼마가 될 겁니다. 근데 답이 2095일 리는 없잖아. 그러니까 잘 보니까 앞에 점이 찍혀 있네요. 이 점 왜 찍어놓은 거냐면 앞에 0점에서 0이 생략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 있는 숫자에 다 0.0.0.0 어차피 이게 1을 넘지 않을 거니까 0.0.0점을 쓰다 보니까 너무 귀찮아요. 보기도 불편하고. 그래서 앞에 0점은 그냥 다 생략해버린 겁니다. 소수점 자리만 써놓은 거다 보니까 네가 답 쓸 때는 앞에 0점을 붙여놓고 답을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여기 로그표에 오는 숫자는 여기 1.00부터 9.99까지만 정수 자리가 한 자리 때까지만 쓰는 겁니다. 제곱근표랑 좀 다르죠. 제곱근표는 제곱근표에서는 1.00에서 99.9까지 찾았었어요. 근데 로그표는 그렇지 않습니다. 1.00에서 9.99, 10을 넘지 않는 선까지만 찾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근데 원래 이 상용 로그 파트가 이 교육과정안이 바뀌기 전에는 좀 어려웠었습니다. 사실은. 여기 막 진수, 지표와 가수 같은 것들을 설명하다 보면 자릿수를 찾는 거라든지, 그 다음에 그 숫자의 배열 같은 걸 고민하면서 문제를 풀어야 되겠고, 그걸 활용한 문제가 학교 시험에 굉장히 어렵게 난이도가 출제됐었기 때문에 이게 좀 곤란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다 빠졌어요. 지표 가수 같은 것들, 정수와 소수 부분 이걸 따지지 않다 보니까 어려운 문제가 다 빠져나왔습니다. 별로 할 게 없어요. 걱정이야. 너무 어려운 게 자꾸 빠져나가죠. 적당히 그래도 어느 정도까지는 있어야 되는데 그냥 좀 어렵다 싶으면 요즘은 다 빼내다 보니까 조금은 여러분은 쉬워졌겠지만 교육과정원상 조금 걱정되긴 합니다. 사실. 자, 어찌되었든 여기 있는 숫자들 가지고 이제 값을 구하는 건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런 거 두 개 한번 해봅시다. 170번 로그 1000 로그 1000 원래는 로그 10에 1000은 10의 세제곱이죠. 그럼 진수에 있는 지수는 로그 앞으로 떨어지고 3 로그 10의 10이 됩니다. 자, 이 값은 3이 되겠네요.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그럼 얘도 로그 밑이 안 보이면 10이 생략되어 있는 거고요. 이게 지금 3이 있죠. 세제곱근 1000인데 여기 앞에 1이 여기 위에 1이 생략되어 있고 얘를 지수를 분수 형태로 바꾸게 되면 1000의 3분의 1제곱. 근데 1000은 10의 세제곱이잖아요. 10의 세제곱이 3분의 1제곱. 그럼 지수 법칙 둘 곱하면 얘는 10이 됩니다. 그럼 로그 10의 10. 이 값은 1이 되겠네요. 이렇게 골라 쓰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밑에 있는 나머지 문제를 그런 식으로 푸시면 될 것 같고, 상용표를 이용하시고 그러면 책 맨 뒤에 상용표가 나오는데 지금 여기는 없어요. 이 책에는. 이 책 원래 뒤에 있어야 되는데 이거 지금 이 책의 절반만 인쇄를 한 거기 때문에 원래 매번 책 맨 뒷장에 보면 상용표가 나와 있는데 뒷장까지 인쇄를 안 한 거기 때문에 여기는 없어요. 근데 이제 표 보고 찾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위에 뒤에 원래 책 뒤에 보면 이런 게 나오니까 그 책 보고 이제 찾아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를 한번 해볼게요. 요리 부분. (179와) (181을) 보여드릴 테니까 나머지 두 문제를 여러분이 풀어보는 걸로 합시다. 로그 26.1을 로그 2.61을 이용해서 값이 얼마인지를 구하는 문제인데 어렵지 않습니다. 로그 26.1을 얘를 써야 되니까 일단 강제로 2.61을 써놔야 됩니다. 근데 2.61과 26.1은 다르잖아. 2.61이 어떻게 해야 26.1이 되냐면 곱하기 10을 하셔야 되겠네요. 이게 진수입니다. 근데 진수가 곱으로 처리되어 있죠? 그럼 이건 로그의 덧셈으로 분리됩니다. 맞죠? 로그의 규칙상 진수의 곱은 로그의 덧셈으로 분리된다. 그럼 로그 2.61 더하기 로그 10. 로그 2.61은 0.4166 더하기 로그 10의 10이니까 이 값은 1이에요. 그럼 둘을 덧셈하게 되면 1.4166 이렇게 답이 써지겠죠. 어렵지 않습니다. 181번 문제. 얘도 고민할 게 없습니다. 로그한 다음에 일단 2.61을 써놔야 됩니다. 근데 여기다 뭘 더 곱해서 얘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0.0261이 되려면 여기다 얼마를 곱해야 되냐면 소점이 2.6에서 앞으로 두 개가 되잖아요. 100분의 1을 곱하는 겁니다.
0.01을 곱하겠다는 얘기죠. 100분의 1, 0.01. 그럼 또 다시 진수가 곱셈이니까 로그의 덧셈으로 로그 2.61 더하기 로그 100분의 1인데 100분의 1은 잘 봐. 10의 제곱분의 1이지. 분의 1이네? 그럼 지수의 음수가 치해져서 역수가 된 거니까 10의 제곱에 마이너스가 붙어요. 10의 마이너스 2제곱입니다. 그럼 10의 마이너스 2제곱. 2.62는 0.4166이었고 더하기 얘는 앞으로 떨어지면서 마이너스 2가 됩니다. 그렇지 않나요? 마이너스 앞으로 떨어지고 로그 10의 10은 1이니까 답이 마이너스가 나올 거예요. 그럼 정답은 마이너스 2 플러스 0.4166 얘가 답이에요. 물론 이거 계산하면 정답이 좀 더 간단하게 되겠죠. 저 계산은 여러분이 하세요. 자, 나머지 180번 문제. 고민할 게 없다고 했죠? 로그 한 다음에 2.610을 써야 됩니다. 여기 맞춰야 되니까요. 근데 2.610에 0은 생략해도 되겠죠? 여기다 얼마를 곱해야 됩니까? 1000. 그래야 2610이 될 거 아니야. 그런데 로그로 분리. 로그 2.61 플러스 로그 1000은 10의 세제곱. 그럼 2.61 0.4166 더하기 이게 앞으로 떨어지면서 3이 되겠죠? 3.4166. 거봐, 너 처음 맞아야 된다고 그랬잖아. 비슷한데. 비슷하다고? 괜찮아, 내가 비슷하게 첫 때려줄게. 182번 문제. 얘도 일단 로그 2.61을 쓰셔야 됩니다. 근데 곱하기 2.61에 소수점이 몇 번 들어가는지 봐야 됩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에 점 찍고 이 숫자가 나온 거 아닌가요? 0.0026 이렇게 된 거니까. 그럼 여기서 한 번, 두 번, 세 번. 뒤로 세 번 가면 1000이지만 앞으로 세 번 가게 되면 1000분의 1이잖아. 1000분의 1. 근데 1000분의 1은 10의 세제곱분의 1이 되고 분의 1은 역수니까 지수의 음수가 붙을 테고 10의 마이너스 3제곱이 되겠네요. 그럼 얘는 0.4166 더하기 마이너스 3이 되니까 마이너스 3 플러스 0.4166 됐죠? 이걸 계산하시면 정답입니다. 계산 네가 해라. 에이. 마이너스 2.5, 8, 3, 4 이렇게 되겠네요. 됐나요? 222번 로그 3의 15의 소수분을 a라고 했을 때 3의 a제곱 값이 얼마인지를 물어봤죠. 로그 3의 15가 소수가 얼마인지 알고 싶으면 정수가 얼마인지를 일단 알아놔야 돼요. 로그 3의 15는 로그 3의 9보다는 일단 크겠지. 민지야? 로그 3의 15는 로그 3의 9보다는 일단 크겠죠. 그 다음 뭐보다 작냐면 로그 3의 27보다는 작을 겁니다. 왜 이런 숫자들이 필요한 거냐면 얘는 로그 3의 제곱이고 얘는 로그 3의 세제곱이에요. 이 사이 안에 로그 3의 15가 있다는 얘기죠. 그럼 이게 앞으로 떨어지면서 로그 3의 3은 1이 되고 앞으로 떨어진 숫자 2보다는 크고 얘는 3보다 작습니다. 괜찮니? 그래서 로그 3의 15는 2보다는 크고 3보다 작으니까 대략 2. 얼마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쓰는 거예요. 첫 번째 크기는 이제 우리가 정리했으니까 두 번째 로그 3의 15는 2. 얼마가 돼요. 근데 지금 우리가 원하는 건 뒤에 있는 얼마를 요구하는 거잖아. 이 뒤에 있는 소점 0. 얼마를 그냥 알파라고 합시다. 이 알파는 0보다 커나왔고 0보다는 크고 지금 크기로 보면 0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겠죠. 소수점이니까. 예를 들면 2.123 그러면 0.123이 저 알파 값이라는 뜻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소수를 알고 싶은 겁니다. 소수를 A라고 했네요. 미안합니다. A라고 씁시다. 책에 A라고 써있으니까 A라고 씁시다.
우리는 A를 하고 싶은 거니까 등식이잖아. A만 남기고 얘를 이렇게 이항시키면 됩니다. 그럼 A가 나올 거 아닙니까? 전체 로그의 값에서 정수값을 뺀 게 소수가 됩니다. 이게 A입니다. 그럼 남은 건 이제 저기다 대입만 하시면 돼요. 세 번째 3의 A제곱 여기다 이제 집어넣어요. 얘를 여기다가 이렇게 집어넣어요. 그럼 로그 3의 15-2인데 이걸 계산하고 집어넣자. 바로 집어넣지 말고 계산하고 로그 3의 15 빼기 2다. 이게 진수에서 2를 뺀 게 아니고 전체 값에서 2를 뺀 거예요. 그럼 이거를 계산하려면 얘는 로그가 있는데 얘는 지금 로그가 없는 상태잖아. 뺄셈 하려면 얘는 로그를 붙여야 될 것 같은데? 그럼 밑이 3인 로그를 만들어야 되겠죠. 앞에 거랑 계산하려면 3이 돼야 되고 이 답이 2가 나오려면 여기 뭐 붙어야 돼요? 밑과 똑같은 진수 3을 갖되 그 위에 지수 2를 쓰면 되지 않을까요? 무슨 말 이해되겠니? 윤지 이해됐어? 안 된 것 같은데. 3의 제곱이 얼마죠? 9입니다. 9. 그럼 같은 밑의 로그의 뺄셈이니까 로그의 밑을 한 번만 쓰고 진수끼리는 나눗셈 한다. 9분의 15. 9분의 15 약분하면 3분의 5. 이렇게 써지네요. 이게 A입니다. 그 A를 여기다 식에다 대입합시다. 로그 3의 3분의 5. 쓰고 나서 보니까 우리가 이걸 배우지 않았었나요? 이거 배웠는데 여기 있는 3분의 5랑 여기 있는 3의 자리가 서로 맞바뀔 수 있는 로그 공식이 있었죠. 그럼 쓰고 나서 보니 3분의 5 위에 지수가 여기 이 숫자의 지수가 로그 3에 3이 붙는 겁니다. 로그 3의 3이 얼마예요? 1이니까 3분의 5의 1제곱 3분의 5가 정답입니다. 자, 2차 반응식의 두 근이 알파, 베타일 때 다음 식의 값을 구하라는데 뭐 어렵지 않습니다. 얘들아, 이게 어려운 게 아니야. 봐봐. 일단은 같은 밑의 로그의 덧셈이잖아. 알파 플러스 베타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같은 밑이네요. 그럼 같은 밑의 로그는 밑을 한 번만 쓰고 지수는 곱셈한다. 얘랑 얘랑 곱하면 2알파 베타가 되지 않을까요? 쓰고 나서 보니까 이 2차 반응식의 두 근이 x값이 알파와 각각 베타일 때 근과 계수관계 두 근을 더하면 알파 플러스 베타는 공식이 마이너스 a분의 b였고 두 근의 곱한 값 a분의 c였죠. 숫자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최고창 개수 1분의 그 다음 창 마이너스 6 얘는 최고창 개수 1분의 상수항 3 6 얘는 3 됐죠? 그럼 쓰다 보니까 여기다 쓰면 되겠네요. 로그 알파 플러스 베타는 6이었고요. 2알파 베타 2 곱하기 알파 베타는 3이었잖아. 2, 3은 6이니까 정답은 1 이렇게 되겠네요. 문제 아닙니다. 사실 처음에 일단 해야 될 게 얘를 먼저 좀 정리해 봅시다. 뭐 순서가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2차 반응식의 두 근 여기는 여기는 이 x에 대한 2차 방식은 근이 보통 일반적으로 2개 나오죠. 일반적으로 2개 나옵니다. 2차 반응식이니까.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얘입니다. 로그 3의 a. 나머지 하나가 이거예요. 로그 3의 b. 얘네가 근이야. 좀 불편해 보여도. 되셨죠? 그래서 두 근의 합, 얘랑 얘랑 더한 것. 로그 3의 a 더하기 로그 3의 b. 얘가 공식상 마이너스 a분의 b 4. 그 다음에 로그 3의 a 곱하기 로그 3의 b 두 근의 곱 a분의 c 1 이렇게 됩니다. 괜찮죠? 그리고 여기를 잘 보시면 이걸 어떻게 묶을까 고민한다 자체가 조건을 안 보고 있는 겁니다. 조건을 잘 보시면 다 밑이 뭘로만 쓰이고 있죠? 3으로만 쓰입니다. 밑이. 때는 이제 밑이 3이 없잖아. 아, 밑변하는 공식을 써서 강제로 밑을 3으로 맞춰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럼 밑변환 공식, 강제로 밑을 3으로 맞춰야 되니까 얘를 밑변환 공식 써보면 로그 3의 a 분의 로그 3의 b가 될 겁니다. 왜 이런지 모르신다는 얘기는 역시나 수업 내용을 잘 이해를 못하신 겁니다. 밑변환 공식이 있었어요. 새로운 밑을 취하게 되면 이 밑 a는 분모로 가고 이 b는 분자로 올라간다.
그럼 얘도 그렇지 않을까요? 플러스. 새로운 비 3을 취하게 되면 분모도 로그 3, 분자도 로그 3이 써지고 분모의 진수는 이 값이 내려오죠. B. 분자의 진수는 A. 이렇게 써져요. 자, 이렇게 되니까 여기서부터 문제, 여기까지만 해도 문제 한 반은 푼 건데 그래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뭘 해주냐면 가장 좋은 거는 치환해주는 게 좋습니다. 여기도 로그 3의 A, 로그 3의 B, 저기도 로그 3의 A, 로그 3의 B가 너무 복잡하게 자주 쓰여. 그래서 여기서 이걸 할 거예요. 로그 3의 A를 그냥 여기 X가 있으니까 뭐 알파라고 합시다. 이렇게 쓴 겁니다. 그냥 알파라고 그냥 치환한 거죠. 로그 3의 B를 베타라고 합시다. 가정한 겁니다. 치환한 거죠. 그럼 위에는 이 식이 알파 플러스 베타라고 아주 간단하게 바뀝니다. 아래는 또 아주 간단하게 알파 베타는 1 이렇게 되네요. 그렇죠? 이거를 여기에 적용하려면 얘도 치환한 결과를 써야 되지 않을까요? 알파분의 베타 플러스 베타분의 알파가 되죠. 분수와 분수의 덧셈이니까 뭐가 필요하냐면 당연히 통분이 필요합니다. 위아래 약분은 안 되니까. 그럼 얘는 베타가 필요하죠? 얘는 알파가 필요해서 알파 베타로 통분할 겁니다. 그럼 얘는 분자의 베타를 곱해야 되고 얘는 분자의 알파를 곱해야 되니까 통분하게 되면 저 식은 알파 베타로 통분이 돼 있고 여기는 베타 제곱 더하기 알파 제곱이니까 순서대로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 쓰시면 되겠네요. 알파 베타는 알고 있습니다. 알파 베타는 1입니다. 안 써도 되고요. 그럼 남은 건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을 이걸 가지고 써먹어야 되니까 곱셈공식 변형이죠.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2알파 베타 하면 얘랑 똑같은 결과가 되네요. 이제 숫자 대입합니다. 알파 플러스 베타가 4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알파 베타 1 16 마이너스 2 정답은 14가 됩니다. 별표 쳐놓으세요. 문제. 연습 당연로그의 연습 문제죠. 로그 2의 근사값인데 저희는 참값은 아니고요. 대략 저 정도 크기를 갖는다는 뜻이죠. 0.3010 정도의 크기를 갖는데 1번 로그 4는 0.6020이 맞습니까? 근데 로그 4는 로그 2의 제곱이고 이게 앞으로 2가 떨어지면 2 곱하기 로그 2가 되죠. 그래서 2 곱하기 로그 2의 값 사이에 이거기 때문에 1번은 맞는 답입니다. 그 다음에 2번 로그 16분의 1 로그 16분의 1에서 16은 2의 4제곱이죠. 그럼 로그 2의 4제곱 분의 1 이렇게 되고 이게 분의 1은 지수의 음수가 분다고 그러지 않았나요? 로그 한 다음에 밑이 2인데 2의 4제곱인데 분의 1이 붙었다는 얘기는 지수의 음수가 분다는 뜻이었죠. 그럼 이게 앞으로 떨어지면서 마이너스 4 곱하기 로그 2가 됩니다. 따라서 로그 2 값에다가 마이너스 4를 곱한 값이죠. 마이너스 4 곱하기 0.3010 이렇게 나오나요? 그러면 네, 나오겠네요. 3번 로그 8 빨리 갑시다. 로그 8은 로그 2의 세제곱이 되고 로그 2의 세제곱이 되고 얘는 3 로그 2가 되기 때문에 3에다가 로그 2를 곱하게 되면 저기다 3 곱해 곱해요. 그럼 0.9030이 맞겠죠? 네, 맞는 답이고요. 로그 20은 로그 2 곱하기 10입니다. 20이니까요. 그럼 진수가 곱셈으로 처리됐다는 얘기는 로그의 덧셈으로 분리가 되겠죠? 로그 2 더하기 로그 10. 그럼 로그 2는 0.3010. 거기다가 로그 10은 1이잖아. 그래서 1.3010. 네, 맞는 답이네요. 결론은 5번이 틀렸다는 뜻이에요. 5번이 왜 틀렸는지를 한번 다시 따져봅시다. 5번은 로그 0.2, 로그 0.2는 10분의 2잖아요? 그렇지? 그럼 진수값이 분수로 표현됐다는 얘기는 이게 나눗셈으로 표현 가능하다는 뜻이죠. 로그 2 빼기 로그 10 이해됩니까? 진수가 나눗셈이면 각각 로그의 뺄셈으로
그럼 로그 2 0.3010 빼기 1 이니까 마이너스 0.6990 이렇게 돼요. 이게 답인데 이게 안 맞죠 지금? 예, 틀린 답이 됩니다. 5번이 틀렸습니다가 돼요. 다음 할 때 했던 것처럼 로그도 저렇게 이제 활용 문제들이 문장으로 보통 잘 출연을 합니다. 그럼 이랬을 때 로그 할 때도 말했지만 저기서 나온 문자들이 어떤 숫자로 바뀌고 있는지를 잘 판단하고 식을 잘 이용해서 푸시면 되는 건데 한두 번 한다고 되는 건 아니고 자주 연습하다 보면 이제 저절로 이제 어느 순간부터는 잘 이루어질 겁니다. 그럼 하나씩 봅시다. 별의 등급이 있나? 별의 등급이 있습니다. 1등급, 2등급, 3등급에서 별의 밝기를 나타내는 등급이 있는데 별의 등급은 M으로 표현했죠. 별의 밝기 I 그 사이에는 다음과 같은 관계가 성립한답니다. 등급은 마이너스 2분의 5 로그 별의 밝기 플러스 C는 그냥 일반적인 상수를 C가 얼마인지 몰라요. 그냥 상수라고 표현되어 있네요. 이때 3등급이면 저기 있는 문자 중에 누구의 값을 말하죠? M의 값을 말합니다. 별의 밝기 3등급의 별의 밝기는 3등급의 별의 밝기니까 얘를 I3이라고 합시다. 별의 밝기는 I로 표현했는데 3등급의 별의 밝기니까 I3이라고 합시다. 8등급 이것도 N값이죠. 그때 별의 밝기 얘는 I8이라고 합시다. 그리고 이런 문장 이해해야 된다고 하지 않았나요? 네모는 세모의 몇 배입니까? 이 문장이 나오면 네모분의 세모배가 맞는 거야? 세모분의 네모배가 맞는 거야? 잘 모르겠으면 예를 들어봐. 예를 6은 2의 몇 배입니까? 몇 배예요? 3배잖아. 이게 2분의 6배가 맞는 거야? 6분의 2배가 맞는 거야? 2분의 6배가 맞잖아. 3배니까. 그럼 얘가 분자, 얘가 분모로 간다는 뜻이지. 세모분의 네모배가 맞는 답이에요. 그럼 잘 봐라. 3등급의 별의 밝기 I3는 8등급의 별의 밝기인 I8의 몇 배입니까? 얘가 는 주어 앞에 있는 거고 얘가 뒤에 있는 거니까 이게 분자, 얘가 분모로 간다는 뜻이죠. 결론은 I8분의 문제가 원하는 바는 I8분의 I3을 계산하시라는 뜻이에요. 그럼 I8을 계산합시다. I8부터 I8일 때 별의 등급은 8등급이니까 M값이 8이에요. 이게 8이라는 얘기잖아요. 여기다 일단 써봅시다. 여기다 따로 정리를 좀 해봐야 되겠네요. I8부터 써야 되니까 일단 써보면 8은 마이너스 2분의 5 곱하기 로그 I8 플러스 C 이렇게 되죠. 괜찮죠? 그 다음 3등급일 때 이걸 좀 밑에 쓸게요. 8은 마이너스 2분의 5 로그 I8 플러스 C 그 다음 3등급일 때 M값이 3이죠. 3은 마이너스 2분의 5 로그 I3 플러스 C 이렇게 위아래 두 개씩 있는데 위식에서 아래식을 빼시면 됩니다. 빼면 3에서 8을 빼면 마이너스 5가 남고 이거는 마이너스 2분의 5 마이너스 2분의 5는 같이 로그에 곱해져 있는 거니까 바깥으로 뺀다 보시면 돼요. 공통인수 빼내듯이 빼고 로그 I3에서 로그 I8을 빼는 형태가 되겠죠. 이렇게 그 CC는 빼면 지워질 테니까 똑같은 상수니까 지워질 거 아닙니까? 이렇게 식이 남아요. 이해돼요? 뺄셈 빼는데 이건 공통인수라고 생각, 여기는 공통인수라고 생각하시고 그걸 바깥으로 빼면 여기서 여기를 빼는 경우가 되니까 이렇게 써질 거라고. 됐니? 자, 좀 더 계산해 봅시다. 마이너스 5는 마이너스 2분의 5 곱하기 같은 밑의 로그의 뺄셈이죠. 그럼 로그를 모읍니다. 위에 10이 생략되어 있는 겁니다. 안 썼지만 10이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같은 로그의 뺄셈, 그 밑은 10이 됐고 여기서 여기를 나눗셈 하게 되면 뺄셈 하게 되면 로그는 나눗셈 되니까
분모의 I8이 가고 분자의 I3이 갑니다. 근데 이걸 없애줘야 돼요. 음수는 양수가 될 거고 이거 없애서 양변의 역수인 5분의 1을 곱합니다. 그럼 결론은 로그 I8 분의 I3은 아까 말한 것처럼 이게 약분되고 2가 남는다고요. 됐지? 여기 지금 10이 생략되어 있다. 여기 미세에 지금 이게 10이 생략되어 있죠. 따라서 I8 분의 I3이라는 진수는 로그를 지수로 바꾸는 겁니다. 10을 2만큼 거듭 제곱하면 이 진수값이 나오는 거니까요. 그 진수값은 10의 제곱 100이 됩니다. 따라서 몇 배입니까? 그러면 이게 답이라고 그랬죠? I3는 I8의 몇 배입니까? 그러면 I8분의 I3 배가 정답이에요. 근데 I8분의 I3 우리가 좀 전에 구한 답이 100이었으니까 100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3등급의 별의 밝기가 8등급의 별의 밝기의 100배 정도 밝다라는 걸 알 수 있다는 뜻이죠. 네, 쉽지 않습니다. 물론 처음 배울 때는 쉽지 않아요. 근데 반복하다 보면 이 정도 난이도는 굉장히, 이 정도 문제에서는 쉬운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굉장히 난이도 높지 않은 간단한 형태의 문제가 되겠죠. 자, 그러면 238번을 한번 해볼게요. 어느 공장에서 매년 일정한 비율로 생산량을 증가시킵니다. 10년 후에 생산량이 올해 증가량의 2배가 되도록 하려면 이 공장에서는 매년 얼마만큼의 퍼센테이지로 증가를 시켜야 됩니까? 를 물어봤는데 이거는 중간 과정을 좀 이해를 해야 돼요. 매년 일정한 비율로 늘죠. 예를 들어 매년 10%, 매년 20% 뭐 이런 식으로 일정한 비율로 계속 늘어갑니다. 그 10년 후에 생산량이 올해 생산량의 2배가 됩니다. 그럼 올해 생산량을 일단 첫 번째 정의를 내려볼까요? 얼마인지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그냥 A라고 합시다. 얼마인지 모르니까. 생산이 얼마인지 모르니까. 두 번째는 그 일정한 비율 몇 퍼센트인지 모르니까 그냥 X%라고 합시다. 일정한 비율 X%만큼 계속 증가합니다. 그러면 올해는 생산량이 A겠지. 맞니, 윤재? 다음 해가 되면 1년 후죠. 1년 후가 되면 올해 생산량의 X%가 증가했을 거잖아? 근데 올해에다가 X%를 어떻게 계산하냐면 뭐 이런 거랑 비슷해. 봐봐. 내가 올해 50을 생산했어. 근데 거기에 10%만큼 증가를 시켜. 내년에는 원래 있던 50에다가 더하기 50에 대한 10%가 붙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써지겠네? 안 그래? 그럼 얘는 50 플러스 5죠? 55가 된다고. 내년에는 55가 될 겁니다. 근데 이걸 정리할 때 값을 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요 식을 정리할 때 50, 50이 겹치니까 50을 묶어요. 그럼 얘는 1 플러스 100분의 10의 1제곱 이렇게 될 겁니다. 이거 좀 복잡한 거를 숫자를 지금 계산하고 있는 중이니까 잘 보세요. 그럼 다시 이게 1년 후에 내가 생산하는 양이야. 다시 또 10%가 늘어. 왜? 매년 10% 증가하기로 했으니까. 그럼 그 다음 2년 후에는 전년도 생산액 50 가로 1 플러스 100분의 10. 전년도 생산액이 있는 겁니다. 거기다 더하기 전년도 생산액의 다시 10%예요. 봐. 전년도 생산액 더하기 전년도 생산액의 10%가 덧셈이 되는 거라고. 그럼 이번에는 얘가 겹쳐. 얘가 겹치지? 50 가로 1 플러스 100분의 10이 겹치고 가로치고 이제 공통인수로 뽑아내는 겁니다. 인수분해. 얘는 1이 남고 플러스 얘는 이거 빠져나가면 이게 남죠. 100분의 10이 남아요. 두 번 곱해지네 같은 게? 그럼 쓰다 보니까 50
가로 1 플러스 100분의 10이 2번이라는 얘기지. 그럼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50이었어. 근데 1년이 되면 50 옆에 게 붙어. 가로 1 플러스 100분의 12. 1은 기본적으로 덧셈이 된 거고 100분의 10 할 때 이 10은 퍼센테이지를 말하는 겁니다. 몇 퍼센트. 2년이 됐더니 이 가로 위에 제곱이 붙네? 그럼 3년이 되면 가로 위에 세제곱이 붙겠죠. 이런 패턴일 거란 얘기예요. 이해하시겠나요? 그럼 보자. 이런 패턴이라면 올해가 A였어. 그럼 내년이 되면 A는 원래 있고 더하기 A에 대한 전년도다. 전년도에 대한 X% 100분의 액이 덧셈, 100분의 X가 덧셈 될 겁니다. 그럼 A를 공통인수 묶듯이 묶어냅니다. 그럼 1 플러스 100분의 X. 됐잖아. 전년도 가로 1 플러스 100분의 비율값. 그런 느낌이죠? 그럼 2년 후가 되면 뭐가 된다고요? A 가로 1 플러스 100분의 X가 제곱이 된다고. 그럼 이렇게 가다가 10년 후가 되면 A 플러스 1 플러스 100분의 X가 10제곱이 되겠죠. 이게 10년 후에 생산량이 됩니다. 매년 X%만큼 증가시킨 10년 후의 생산량. 근데 그 10년 후 생산량이 올해 생산량의 몇 배라고 그랬죠? 2배가 된답니다. 올해 생산량 A의 2배가 10년 후 생산량이에요. 그러면 A는 과감하게 약분시키세요. 생산량 얼마인지 몰라. 괜찮네? 어차피 우리는 매년 몇 퍼센트씩 증가할 건지 그 퍼센트지 X만 알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럼 식을 써봤더니 1 플러스 100분의 X의 10제곱이 2란 뜻이에요. 그럼 이 X를 구하기 위해서 양변에 뭘 구하냐면 로그를 붙입니다. 이 숫자가 진수가 되도록 로그를 붙여요. 그럼 얘랑 똑같은 2에다가도 로그를 붙이라는 얘기죠. 왜 선생님 로그를 붙여야 됩니까? 그러면 첫 번째 이유는 10을 떨어뜨리기 위함이고 두 번째 이유는 로그 2를 써먹기 위함이에요. 이해하셨어요? 그럼 앞으로 10을 떨어뜨립니다. 10 곱하기 로그 1 플러스 100분의 X. 그게 로그 2랑 같죠. 이제 계산. 양변을 10으로 나눕니다. 근데 로그 2는 얼마나 같으냐면 문제 나와 있어요. 로그 2는 0.3과 같다고 나와 있습니다. 0.3. 그럼 이 10을 지우고 분모에 10을 쓰죠. 그럼 0.3을 또다시 10으로 나눠야 되니까 0.03이 되네. 저기 있네. 0.03이. 여기 있잖아. 0.03은 로그 1.07과 같다. 좌변은 로그 1 플러스 100분의 X고 우변은 로그 1.07과 같다고 돼 있죠. 그럼 남은 거는 이제 서로 비교하면 되잖아. 얘랑 서로 같은 건데 로그로고 서로 같으니까 얘만 같으면 되겠네요. 얘랑 얘가 서로 같습니다. 그래서 1 플러스 100분의 X랑 1.07이 같은 얘기. 양변에 1을 빼게 되면 100분의 X는 0.07이 된다. 근데 0.07이 100분의 7이잖아요. 따라서 얘네들이 서로 같아지려면 X값이 7이라는 걸 알았다는 얘기죠. 따라서 X는 7이더라. 그래서 결국 매년 7%씩 증가하게 만들면 10년 후에 생산액이 이 상황으로 본다면 현재 생산량의 2배가 된다라는 표현이에요. 근데 이 관계식은 굉장히 자주 쓰입니다. 아셨어요? 이 관계식이 뭐라고? 처음에 어떤 값이 있는데 그 값이 계속 일정한 비율값으로 X%만큼 증가합니다. 했을 때 N년 후에 저 양을 계산하시오. 그러면 N년 후 양은 네모 가로 1 플러스 100분의 X의 N제곱. 이게 공식이야. 공식. 책에 어디다 써놔. 책에 써놔. 저 내용. 어떤 값 세모가 있는데 이번에는 X%만큼 증가하는 게 아니고 X%만큼 감소. 매년 일정한 비율인 X%로 감소한다고 칩시다.
그럼 그때 n년 후에 이 값을 구하시오. 그러면 원래 있는 값 세모 가로 1 더하기가 아니고 빼기가 됩니다. 100분의 x의 n제곱. 그러니까 이 덧셈과 뺄셈의 차이점이에요. 덧셈일 때는 증가할 때 쓰는 표현이고 뺄셈일 때는 감소할 때 쓰이는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저 공식은 매우 자주 쓰이는 공식이니까 꼭 참고해서 적용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런 용이 많다고 그랬으니까. 아셨죠? 차이는 그냥 똑같아. 식 자체가 똑같습니다. 위가 덧셈이냐 아니면 뺄셈이냐에 따라서 증가냐 감소가 결정되는 거기 때문에 식의 구조는 매우 비슷합니다. 로그 1.8과 로그 2.3을 이용해서 2.3의 구제곱을 구하는 과정이에요. 그 과정을 쓰시는 겁니다. 일단 첫 번째, 2.3의 구제곱은 숫자가 너무 상대적으로 복잡합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로그를 써먹기도 해야 되고 숫자가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첫 번째 단계는 이 숫자의 로그를 취합니다. 로그를 취한다. 근데 그냥 로그 아니고 미시 10인 상용 로그, 10은 생략해야 된다고 했으니까요. 미시 10인 상용 로그를 취합니다. 이게 첫 번째요. 그래서 취한 겁니다. 2.3의 구제곱의 로그를 취한 겁니다. 근데 선생님 근데 2.3의 구제곱과 로그 2.3의 구제곱은 다른 거 아닙니까? 다르죠? 다릅니다. 전혀 다릅니다. 아니 이것도 똑같을 수가 있나요? 그럼 예를 들어 10과 로그 10은 같은 거야? 다른 거잖아. 얘는 10이고 얘는 1이니까. 다른 겁니다. 다른데 저렇게 로그를 취해서 나중에 내가 원하는 값을 추론하기 위해서 그냥 일단은 먼저 저기 있는 숫자에 상용 로그를 갖다 붙여놓은 겁니다. 그럼 붙여놓으면 가에서 써야 될 거는 9 곱하기 로그 2.3이 되겠죠. 그럼 로그 2.3은 9 곱하기 0.3617이네요. 0.2553이 됩니다. 그리고 로그 1.8은 0.2553이므로 자, 잘 봐. 지금 우리가 쓴 거는 로그 2.39의 구제곱이 뭐랑 같은지를 봐야 돼요. 2.39의 구제곱 여기 나와 있었죠? 얘랑 같습니다. 좀 전에 계산했던 3 플러스 0.2553것 같아요. 다시 로그 2.39를 여기다 이제 써놓을까요? 그래서 로그 위에서 계산했던 로그 2.39의 구제곱을 계산하게 되면 3.2553인데 얘를 3 플러스 0.2553이라도 써도 괜찮지 않을까요? 괜찮잖아. 이렇게 써도. 왜 근데 굳이 이렇게 씁니까? 그러면 3은 로그 10의 세제곱이라 봐도 괜찮습니까? 플러스 0.2553은 저기 나와 있잖아. 로그 1.8이라고 쓸 수 있겠네요. 근데 10의 세제곱은 1000이죠? 같은 미수의 로그의 덧셈이네요. 그럼 미수를 하나로 모으고 진수끼리는 서로 곱합니다. 1000 곱하기 1.8 1800. 그 뭐야? 결론이 이거네. 로그 2.3의 구제곱은 1800과 같다는 것을 알아낸 겁니다. 그래서 나에 들어갈 숫자는 1800이 들어가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로그를 붙였지만 결론 나중에 진수와 진수의 크기를 직접 비교하는 이런 상태로 문제를 접근하시는 겁니다. 아셨습니까? 네. 글씨가 좀 조그말 수 있으니 책을 좀 잘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지수함수를 배웁니다. 지금 여러분이 얼마 전까지 지수를 배우셨죠? 로그를 배우셨고, 근데 그 지수와 로그는 지수값과 로그값에 각각 어떤 수가 주어지게 되면 그 값이 항상 하나로 결정되기 때문에 이게 함수로 정의가 됩니다. 자, 예를 들어 보세요. 미시 2인 숫자가 있는데 지수를 그냥 x라고 합시다. 그럼 지수 x에 1을 집어넣으면 이 값은 2에 대응되죠. 지수 x에 1을 집어넣으면 이 값은 4에 대응되고, 지수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이 값은 2분의 1에 대응되고,
지수에 2분의 1 대입하면 이 값은 루트 2에 대응됩니다. 결국은 이 지수의 값은 이 지수의 형태는 지수값이 주어짐에 따라 항상 하나의 값만 갖게 됩니다. 이렇게 쓰다 보니까 이게 하나의 함수 형태를 띠게 되고 그럼에 따라 지수 x가 하나의 변수가 되며 그 변수를 집어넣어서 나온 결과인 y도 하나의 변수. 얘가 변하면 얘도 변하죠, 값이. 근데 그 값이 한 개씩 x 하나에 y 하나가 대응되는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이런 관계를 함수라 정의하고 이 모양이 지수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이 함수를 지수함수라고 불러주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럼 지수함수는 크게 지수 형태를 띄어야 되니까요. 밑에 어떤 숫자가 있고 위에 지수가 있는 저런 형태로 주로 많이 주어지죠. 이건 지수함수가 아닙니다. 이거는 이차함수죠. 지수함수는 지수의 변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건 미세 변수가 있잖아. 이건 이차함수고 얘는 x세제곱분의 1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분수함수죠. 유리함수입니다. 얘는 3 곱하기 x의 마이너스 2제곱 이것도 x제곱분의 3이라는 유리함수입니다. 아셨죠? y는 x 위에 지수가 있는 거는 이게 지수함수가 아닙니다. 변수 x가 밑으로 내리시면 지수함수가 아니에요. y는 어떤 숫자가 있고 그 숫자 위에 지수의 변수가 있어야 이게 지수함수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지수함수의 특징은 이제 크게 이제 두 가지인데 이거는 그림이 조그마니까 이쪽에서 그릴게요. 잘 봐. 지수함수는 밑이 있고 그 위에 변수 x가 포함되어 있는 이런 경우가 지수함수의 기본형입니다. 근데 이 지수함수를 정의할 때 약속이 있어요. 함부로 아무나 갖다 붙이는 게 아니고 일단 밑 a는 1이 아닙니다. 1을 갖다 붙이면 의미가 없거든요. 1의 1제곱 1, 1의 제곱 1, 1의 세제곱 1 밑이 1이 되게 되면 이 함수는 항상 y는 1이라는 상수함수가 되기 때문에 이건 지수함수가 아닙니다. 일단 밑은 1이 아니고요. 그리고 지수값의 x에 이 지수 x에다가 실수를 줄 거기 때문에 지수가 실수로 확장되게 되면 밑은 양수가 된다라고 앞쪽에서 배워오셨죠. 그래서 밑은 1이 아닌 양수가 옵니다. 이게 약속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왔을 때 크게 두 가지 중에 하나로 나누죠. 첫 번째, 그 밑 a가 1보다 클 때와 두 번째, 그 밑 a가 0보다는 큰데 1보다는 작을 때 결론은 밑이 1보다 클 때와 1보다 작을 때로 구분한다는 뜻입니다. 왜요? 이유는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얘는 y는 2의 x제곱이라는 그래프식이 있다고 치고 얘는 0보다 크지만 1보다 작으니까 y는 2분의 1의 x제곱이라는 이런 지수함수가 있다 칩시다. 각각 그래프를 그린다. 잘 봐. 빨리 그린다. 그리는 방법을 모르죠? 그리는 방법을 모르신다면 할 수 있는 행동은 숫자를 집어넣어서 xy에 적당한 숫자를 집어넣어서 이 점의 이동 경로를 파악하시는 겁니다. x에 0 집어넣으면 1 나오네. 0,1을 지나가죠. x에 1 집어넣으면 2 나오겠죠. 여기쯤 지나갑니다. x에 2 집어넣으면 4가 나와서 한 이 정도 지나갑니다. x에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잘 봐.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2의 마이너스 1제곱 2분의 1이야. x에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2분의 1 절반 정도 나오니까 여기. x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2의 제곱분의 1 4분의 1이 나오죠. x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4분의 1 좀 더 작아져요. 더 작아지고 더 작아지고 이런 식으로. 그럼 이 그래프를 이렇게 이었다 보니까 이런 그래프가 나타나요. 대신에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붙을까 안 붙을까? 붙지 않습니다. 붙지 않아요. 왜 그런지 봐봐. 2의 1제곱은 2의 마이너스 1제곱은 2분의 1이지. 2의 마이너스 2제곱은 2의 제곱분의 1 4분의 1이에요. 2의 마이너스 3제곱은 2의 세제곱분의 1 8분의 1입니다. 그럼 2의 마이너스 4제곱은 16분의 1. 이 숫자가 점점 0에 가까워지지만 0이 돼야 안 돼. 0이 안 되는 거야. 분자가 0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분수는 0일 수가 없어요. 그 얘기는 점점 x축의 음의 방향으로 가다 보면 이 그래프가 x축에 매우 가까워지긴 하겠지만 0이 되지는 않는다는 얘기야. 아셨죠? 그래서 이게 점근선이 만들어집니다. 유리함수 할 때 점근선 배우셨잖아요? 여기는 x축이 이 지수함수의 점근선이 됩니다. 점점 가까워지지만 만나지는 않는다는 뜻이에요. 얘는 항상
0,1이라는 점을 늘 지나갑니다. 이런 식의 그래프가 나타나요. 그럼 그래프를 그리고 보니까 몇 가지 기억해야 될겠죠? 좀 이따 저기 책에 있을 테니까 그걸 보고 정리해 드릴게요. 그럼 얘 그래프를 그리려면 이것도 어렵진 않아요. 그냥 점을 찍어보는 겁니다. x에 0 집어넣으면 2분의 1의 0제곱 2분의 1의 0제곱 1이겠죠 얘도. x에 1 집어넣으면 2분의 1 1,2분의 1이 지나가요. 여기 있죠. 2 집어넣으면 2,4분의 1 여기쯤 지나가겠죠. 3 집어넣으면 3,8분의 1 여기쯤 지나갈 겁니다. 그 다음에 x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2분의 1에 마이너스 1 집으면 2분의 1의 역수니까 2가 나옵니다. x에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2가 나오니까 여기쯤 찍혀요.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2분의 1의 마이너스 2제곱 2분의 1의 제곱의 역수 4분의 1의 역수니까 4가 나오겠죠. 여기 있죠. 이 그래프를 부드럽게 이렇게 이어보니까 이런 식의 그래프가 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얘도 0,1을 무조건 진행합니다. 똑같이 x축이 점근선이 됩니다. 됐니? 무슨 말 이해되십니까? 네. 그 특징을 파악하다 보니까 둘의 일단 공통점을 먼저 써드릴게요. 둘의 공통점은 무조건 둘 다 0,1을 지난다 라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 다음에 x축이 점근선이 됩니다. x축에 점점 가까워지지만 만나지는 않는 겁니다. 그리고 y값의 범위가 항상 0보다 큽니다. 얘도 함수값이 양수이고 쟤도 함수값이 양수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x축에 닿지 않기 때문에 x 밑으로 내려가지도 않는다는 뜻이죠. 모든 함수값 y값은 양수값만 주어집니다. 이해하셨어요? 그럼 차이점은 뭘까요? 차이점 여기다 쓸게요. 얘는 그래프가 점점 오른쪽 위로 갑니다. 오른쪽 x가 증가할 때 위로 y도 증가한다. 이게 무슨 함수라고 부르죠? 이게 증가함수죠. 밑이 1보다 클 때는 증가함수가 돼요. 근데 얘는 반대로 그래프가 오른쪽 아래로 가잖아. 그래프가 오른쪽 아래로. 오른쪽 x가 증가할 때 아래로 y는 감소한다. 이 그래프를 우리는 감소함수라고 부르죠. 이게 차이점이에요. 둘의 차이점. 그래프 개형이 방향성이 약간 하나는 오른쪽이 하나는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기 때문에 그런 방향성의 차이를 좀 두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둘 다 1,a를 지나갑니다. x에 1 집어넣으면 y값이 무조건 a가 나오기 때문에 둘 다 1,a를 지나간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뭐 이런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다는 얘기죠. 자, 다시 앞쪽으로 가서 보시면 이렇게 그래프가 나와 있죠. 밑이 1보다 클 때는 그래프가 증가함수, 밑이 0보다 크지만 1보다 작을 때는 그래프가 감소함수. 그리고 정의역은 x값 범위죠. 실수 전체이지만 지수의 범위가 실수 전체예요. 하지만 y값, 그 함수값의 크기는 항상 양수만 주어진다. 그래프는 1대1 함수다. 이거 1대1 할 때 했었죠. 이 그래프. 1대1 함수. x값이 서로 다르면 그 x값을 집어넣어서 나온 함수값도 서로 다르다. 이게 1대1 함수의 정의였죠. 그러니까 서로 다른 x가 서로 다른 y를 갖는다라는 뜻입니다. 다만 치역과 공역이 일치하지 않고 치역은 공역의 부분 집합이 됩니다. 치역은 y값의 범위죠. y값 범위는 이게 양수만 나와요. 근데 치역, 공역의 범위는 실수 전범위이기 때문에 양수는 실수에 포함되는. 그럼 실제로 y값은 여기 찍히죠. 이렇게만 y값이 찍혀요. 그렇지 않니? 여기 x에 대응되는 y값 여기. 여기 x에 대응되는 거 여기. 여기 x에 대응되는 거 여기. 여기 x에 대응되는 거 여기. 그러니까 y값은 여기서만 찍힙니다. 이게 치역이에요. 하지만 공역은 실수 전체 범위. y값은 양이든 0이든 음이든 실수 전범위를 갖는데 실제로 찍히는 거는 양수값만 찍히기 때문에 이건 1대1 대응은 아니고 1대1 함수만 성립하는 거죠. 점근선은 항상 x축이 됩니다. 라는 표현이었어요. 오른쪽에 있는 내용들은 참고사항이니까 꼭 다시 읽어보세요. 이거 중요한 내용들이 몇 개 있으니까. 여러분 설명은 다 드렸어요. 근데 한 번씩 읽어보셔야 될 내용들이 있으니까 꼭 읽어보시고 식을 정리하시기 바라고요. 네. 시간상 여기 있는 걸 좀 다 풀기가 좀 애매하네. 잠깐만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밑에 있는 연습 문제는 여러분 집에서 좀 참고 위에 있는 내용을 읽어보시면서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해보시고. 다음, 그래프를 배우면 항상 3단계를 배우게 되죠. 첫 번째는 기본형을 배웁니다. 첫 번째는 어떤 그래프의 기본형을 배우죠. 그 기본형을 배우고 나면 X축, Y축으로 평행 이동시킨 표준형을 배웁니다. 그 표준형을 배우고 나면 다시 그 적당히 정리하죠. 뭐 필요하면 분배하기도 하고, 뭐 통분하기도 하고, 뭐 묶기도 하고, 뭐 이렇게 풀어헤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작업을 거쳐서 정리하게 되면 이게 일반형이 됩니다. 따라서 일반형과 표준형은 같은 꼴입니다. 둘은 서로 같은 꼴이에요. 어떻게 정리했냐에 따라서 표준형이 되느냐, 아니면 뭐 이렇게 정리해놓고 마무리하는 게 이제 일반형이 되느냐의 차이점이 둘은 같은 꼴이에요. 그럼 지수함수도 그게 있을 거 아니야? 얘들아, 지수함수의 기본형 좀 전에 한 겁니다. y는 밑 가지고 지수 가지고 이게 기본형입니다. 그럼 걔를 x축으로 p만큼 y축으로 q만큼 평이동하시오. 그럼 배운 대로 한 거죠. 식을 변형하는 거니까 x축으로 p만큼 x 대신에 x-p y 대신에 y-q를 대입해서 이 식을 y로 정리하게 되면 표준은 이렇게 생겨요. y는 a x-p의 거듭제곱 플러스 q 이런 모양으로 나오는 게 지수함수의 기본 표준형입니다. 되겠니?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근데 이건 일반형이 어떻게 됩니까? 하면 얘는 일반형이 딱히 없습니다. 그냥 표준형에서 보통 주로 마무리 많이 해요. 일반형이 되려면 얘를 이게 하나로 모아야 되는데 이게 모아지는 숫자가 있고 모아지지 않는 숫자가 있기 때문에 보통 그냥 이 정도까지만 한다고 보시면 돼요. 지수함수는. 자, 연습해보자. 연습. y는 2의 x제곱이라는 지수함수의 기본형 그래프가 있어요. 근데 이 그래프를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평이동하시오.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x 대신에 x-를 식에다 대입해야 되고 y 대신에 y 플러스 3을 식에다 대입하겠죠. 그럼 y 플러스 3을 대입하고 2 쓰고 x 대신에 x-를 집어넣은 다음에 이제 얘를 정리했더니 따라서 y는 2의 x-1제곱 마이너스 3 이게 주어진 그래프를 x로 1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평이동한 그래프가 되는 겁니다. 뭐 이런 건 우리가 많이 했잖아. 모양이 조금 기존에 배웠던 함수랑 다를 뿐이지 평이동에 대한 내용들은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니까 식만 잘 정리하시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자, 이제 그런 거 남으면 선생님 좋아요. 그럼 저기는 기본을 이렇게 평이동 시켰을 때 만들어진 이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야 됩니까? 그러면 잘 봐라. 원래 얘 그래프를 흰색으로 그릴게요. 제 원래 그래프를 그리면 이런 식의 그래프가 그려졌었죠. y는 2의 x제곱 0,1을 지나는 이런 x축이 점근선인 저런 곡선이 나타납니다. 증가함수. 그치? 오른쪽 위로 가는 거다? 그래프는 그린 거예요. 근데 이 그래프의 모든 점을 x축으로 오른쪽 한 칸, 밑으로 세 칸을 끌어내립니다. 그러면 가장 만만한 점이 이 점 아닐까? 이 점이 오른쪽 한 칸, 밑으로 세 칸이 내려옵니다. 한 칸, 두 칸, 세 칸. 그럼 여기 점이 찍히겠죠? 그렇지? 그럼 이 0,1이었던 점은 x로 1만큼, 밑으로 3만큼이니까 1,-2라는 점으로 바뀌었을 테고, 그럼 그래프가 평이동하게 되면 그 그래프에 닿을 듯 말 듯 닿을 듯 말 듯 붙어있던 이 점근선도 평행이동합니다. 근데 점근선은 가로로 이렇게 누워져 있기 때문에 좌우로 움직일 때는 점근선이 안 바뀌어요. 근데 위아래로 움직일 때는 점근선도 바뀌겠죠. 그럼 원래 x축이 있었는데 그래프와 밑으로 3칸 내려가면 점근선도 밑으로 3칸 내려갈 거니까 여기에 점근선이 만들어집니다. 이게 x축이죠? 잘 봐. 이게 x축이잖아. y는 0이 x축의 수학적 기호죠. 근데 이게 밑으로 3칸 내려왔으니까 y는 마이너스 3이 점근선이 됩니다. 그리고 이 점을 지나며 생긴 모양은 이걸 따라 움직여야 되니까 이렇게 그려질 거라고
네, 공률 좀 비슷하게 잡으셔야 됩니다. 너무 얘만 급격하거나 너무 완만하면 안 되니까 적당히 비슷한 공률로 이렇게 그래프를 잘 마무리해 주시면 된다는 얘기죠. 이해됩니까? 또 이렇게 그리고 나서 보니까 얘는 항상 1,-1을 지나며 그 다음에 점근선의 위치가 y는 -3으로 바뀌어 있구나. 그럼 점근선 어떻게 찾습니까? 그러면 이 뒤에 있는 숫자를 갖다 쓰시면 돼요. y는 -3 쓰시면 됩니다. 아셨죠? 네. 자, 이렇게 지수함수의 평이동 그래프를 만들어내 봤고요. 그 밑에 최대 최소. 근데 지수함수의 최대 최소는 진짜 쉬워. 이거 뭐 고민할 게 별로 없어요. 진짜 쉽지 않을까? 왜 쉬우냐면 만약에 밑이 1보다 크다고 칩시다. 이 그림이 그려져 있죠? 밑이 1보다 큰 지수함수는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요. 근데 만약 범위가 x값이 m 이상 n 이하로 x값의 범위가 잡히면 그때 찍히는 y값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y값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찍힙니다. y값 범위는. 그럼 이 사이가 y값의 범위가 되겠죠. 근데 그래프상 이거 제일 작잖아. 이게 증감수기 때문에 얘가 가장 작은 값이야. 이게 최소값이에요. 그래프 범위의 최소값. 얘는 그 함수값의 얘가 최대값이 되겠죠. 결론이 뭐냐면 양쪽 끝에 있는 x값들을 이렇게 대입하게 되면 거기서 큰 값이 최대고 작은 값이 최소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최대초는 진짜 안 어려워. 제일 쉬워. 지수함수 중에서. 자, 이제 연습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대표형 문제를 찾아서 한번 풀어봅시다. 자, 1단계 보세요. 318. 다음 함수 y는 3분의 1의 x제곱에 대하여 옳지 않은 걸 찾으랍니다. 그럼 이 그래프에 대한 해석이 필요하기 때문에 적당히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밑이 지금 1보다, 이게 밑이잖아. 밑이 0보다는 크지만 1보다 작죠. 밑이 이 범위 안에 들어가 있으면 그래프는 감소함수가 돼요. 그럼 대략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질 거라고 예상이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그려질 거라고 예상이 된다는 뜻이에요. 오른쪽 아래로 가는 감소함수의 그래프. 얘는 0,1을 지나갈 테고요. 근데 이 그래프를 보고 이제 저걸 판단합시다. 1번 정역은 실수 전체 범위. x의 범위는 네, 실수 전체 범위가 맞죠. 치역은 양의 실수. 양의 실수는 양수를 말하잖아. y값은 양수에서만 나타난다. 네, 맞는 말이죠. 이건 맞는 말입니다. 맞는 말. 이건 틀린 거 찾는 겁니다. 그래프의 점근선은 x축이다. x축의 수학적 식은 y는 0이다. 이것도 맞는 말. 그래프는 1사와 2사를 지나간다. 그렇잖아요? 1사와 2사를 지나가네요. 여기 1사분면, 여기 2사분면. 그 두 개를 지나가지 않습니까? 이것도 맞는 말. 그래프가 y는 3의 x의 그래프와 x축에 대해서 대칭이다. 3의 x제곱? 3의 x제곱. 이거는 우리가 그린 게 y는 3분의 1의 x제곱을 그린 거고 3의 x제곱의 그래프를 그리라면 이 점을 지나가면서 이렇게 지나가지 않을까요? 약간 공률이 비슷해야 되니까 이렇게 지나가지 않을까요? 이게 y는 3의 x제곱 그래프예요. 둘은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그러면 식을 잘 봐라. 이 식 잘 봐. 얘는 3의 마이너스 x제곱 써도 괜찮지. 3분의 1 역수니까 3의 마이너스 x제곱. 그럼 이 그래프와 이 그래프의 차이를 보니까 x 대신에 뭐가 들어가나요? 마이너스 x가 들어가네요. 나머지는 다 똑같잖아. x 대신에 마이너스 x가 들어가고 나머지는 똑같은 거 아니야? 근데 이건 우리가 대칭이동 평이동 할 때 배웠던 거거든요. x 대신에 마이너스 x가 들어간다는 뜻은 이게 무슨 축 대칭이야? 이거 y축 대칭이잖아. 그 실제 그래프를 봐봐. 이거 y축 대칭이야. 여기 있는 점은 점점 y축에 대해서 대칭이동하게 되면 이 점은 여기 찍혀있고 이 점은 y축 대칭에서 여기 찍혀있고 이 점은 여기 있고 이 점은 y축 대칭에서 여기 찍혀있고 이 점은 여기 이 점은 여기 y축 대칭이네 그래프가. 근데 x축 대칭이라 됐기 때문에 이게 틀린 말이 되죠. 얘가 정답입니다. 마지막 5번 x가 증가하면 y값은 감소한다. 그렇잖아요. 아까 배웠잖아요. 감소함수라고. x가 증가할 때 y는 감소한다. 이것도 맞는 말이다. 정답은 4번만 틀렸다. 자, 여기 주어져 있는 그래프를 x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y축으로 x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이동하고 그 다음에 y축으로 대칭이동했을 때 점 3,k를 지난다. 초전해 봅시다. y는 3의 x제곱을 x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이동해요. 그럼 뭐라 배웠죠?
x 대신에 x 플러스 1을 대입해라. y는 3의 x 플러스 2. 이 그래프를 다시 y축 대칭 이동해라. y축 대칭 이동하게 되면 x 대신에 마이너스 x가 들어간다. x 대신에다 딴 거는 건들지 마. y는 3 플러스 2 건들지 말고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이렇게 대입한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 그래프가 누굴 지나가냐면 3,k를 얘가 지나간다는 거죠. 얘가. 여기다 이제 대입하면 되겠네요. k 3에 x에 3 대입하면 마이너스 3 플러스 2니까 마이너스 1. 따라서 k 값은 3의 마이너스 1제곱 3분의 1이 정답입니다. 자, 다음 함수 fx는 a의 x제곱일 때 f2가 m이랍니다. 저기다 이제 식을 집어넣어 볼까요? f2는 m인데 여기 있는 식에다가 x에다 2를 집어넣으면 여기다 x에다 2를 집어넣어야 되겠죠?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f2 값은 뭐랑 같으냐면 a의 제곱과 같죠. 근데 그 a의 제곱이 m과 같다는 뜻이에요. 얘도 이제 같은 내용이겠죠? 예. f5가 n입니다. 여기는 이번에는 5를 대입하겠다는 거잖아요. f5는 a의 5제곱입니다. a의 5제곱이 n입니다. 그럼 이제는 f6을 구하라는 얘기네요. f6. f6은 a의 6제곱이죠. 그러면 a의 6제곱을 만들기 위해서 얘네를 어떻게 써먹을 건지 판단하라는 얘기지. 저기다 대입해봐. 1번 맞아? m의 제곱. 그럼 a의 4제곱이 되죠. a의 4제곱. 곱하기 n, a의 5제곱. 그게 a의 6제곱은 아니잖아. 우리는 a의 6제곱 찾는 거니까. 그럼 여기 m, a의 제곱. n의 제곱. a의 10제곱. a의 12제곱. 얘도 아니네요. 그럼 여기 m, a의 제곱. n, a의 5제곱. 그 약분하면 a의 3제곱 나오잖아. 이것도 답이 아니네요. 그럼 4번 m의 제곱, a의 4제곱, n, a의 5제곱. 얘는 a가 나오니까 얘도 답이 아니네요. 그럼 정답은 얘라는 얘기냐? 5번 m, a의 제곱, n, a의 5제곱의 제곱. 이게 a의 세제곱의 제곱인 거니까 이게 a의 6제곱. 네, 이게 정답이네요. 5번이 답입니다. 그냥 보기 보고 짜맞춘 겁니다. 네. 이건 보기에 있어야 푸는 문제입니다. 보기 없으면 답이 여러 개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건 보기에 있어야 풀 수 있는 문제일 것 같아요. 자, 이런 거는 뭐 당연히 딱 봐도 중요해 보이죠? 그래프를 이용하는 문제니까요. 두 함수 y는 2의 x제곱과 y는 x의 그래프가 다음과 같을 때 a-b 플러스 c 값을 구하라는 얘기인데 a 값을 먼저 찾아야 돼요. a 값. 여기 a인데 여기 얼마지 있는데 지수함수를 보니까 이 점이 어떤 점이었죠? 0,1이었죠. 그치? 근데 이렇게 움직여서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 점은 y는 x 위에 있는 점이면 y 값이 1일 때 x 값도 1일 테니까 a 값이 1인 건 금방 알았네요. 됐니? 잘 봐. 그 다음 이 점으로 간다. 이 점은 x가 a일 때 라는 뜻은 x가 1일 때 그때 y값이잖아요. 이렇게 1,2라는 점이지. 그럼 이 점의 x좌표가 1일 때 이 점의 y좌표는 2였으니까 요 2가 그대로 와서 여기를 찍는 거 아닙니까? 여기 있는 점의 좌표는 x, y가 똑같고 y좌표 2니까 b값은 2가 됨을 알 수 있죠. 근데 c값 찾읍시다. c값은 여기 있는 점을 찾아야 돼요. 그래프에 있는 이 점은 x값이 2일 때 x에 2 대입해봐. 그럼 y값은 4가 나오잖아. 그럼 x가 2일 때 y값은 4. 이게 4면 이렇게 와서 여기 있는 점의 좌표도 x, y가 서로 똑같을 때니까 y가 4면 x값도 4가 된다. c값은 4가 된다. 저기다 숫자 집어넣어서 계산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지수의 대소는 앞에서 배우지 않았습니까? 앞에 지수할 때, 지수 함수가 아니고 지수할 때 저 대소를 배운 적이 있어요. 근데 또 합니까? 네, 또 합니다. 이제는 함수로 이용해. 앞에서는 지수를 이용했다면 이번에는 지수 함수를 이용해서 대소 관계를 따져볼 텐데, 자, A부터 보세요. A는 27, 243, 81의 공통점이 뭘까요? 27은 3의 세제곱이에요. 그 위에 4분의 1제곱.
이걸 정리하면 3의 4분의 3제곱. b는 243은 3의 4제곱이에요. 3의 5제곱이죠. 3의 5제곱 분의 1에 마이너스 3이죠. 이건 지수법칙 우리가 배웠잖아. 분의 1이면 3의 마이너스 5제곱이 되죠. 거기에 다시 마이너스 3제곱. 미시 양수이기만 하면 지수법칙은 적용되니까 얘를 정리하면 3의 15제곱이 됩니다. 윤지 알겠니? 윤지야. 81은 3의 4제곱이죠. 5제곱근 3의 4제곱. 이거 지수 분수로 표현할 수 있잖아요. 3의 5분의 4제곱. 배운 겁니다. 그럼 이제 결론이 이렇게 3개 나왔네요. A는 얘가 되고, B는 얘가 되고, C는 얘가 됩니다. 근데 이게 지수 함수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어쨌든 우리는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Y는 3의 X제곱의 그래프를 그린다고 칩시다. 그럼 밑이 3이니까 지금. 밑이 다 3으로 났잖아요. 3, 3, 3. 미 3인 지수 함수를 그래프를 그려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그림이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근데 얘는 보니까 이게 X축이죠? 이 X축이 이 함수에서 본다면 지수값을 대입하는 거 아닙니까? X에 지수를 대입하게 돼 있잖아. 그리고 여기는 Y축은 여기 X에다 지수를 집어넣게 되면 3의 지수 제곱의 값이 이 Y축에 찍히는 겁니다. 근데 그래프를 보니까 얘가 오른쪽 위로 가네? 잘 봐. 오른쪽 위로 간다는 얘기는 X값이 커질 때 Y값도 커진다는 뜻이야. 이걸 한글로, 여기 나와 있는 것좀 한글로 표현하면 X는 지수랑 같으니까 지수가 커지면 Y는 3의 X제곱, 지수의 값도 커지는 겁니다. 지수가 필요하지 맙시다. 네. 여기 있는 값이 커지는 겁니다. 지수가 커지면, X가 커지면 여기는 3의 X제곱의 이 값도 커지는 거야. 그럼 여기 있는 값 중에 이건 값이잖아요. 값. 이 값 중에 누가 제일 큽니까? 물어보면 결론은 지수가 크면 클수록 이 전체 숫자의 값도 커진다라는 걸 지금 알고 있어요. 왜죠? 밑이 3이기 때문입니다. 밑이 1보다 큰 양수가 되면 오른쪽 위로 가면서 지수 커지면 값도 커지는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제일 큰 값을 구하라는 얘기는 지수 가장 큰 걸 찾으라는 얘기예요. 누가 지수 가장 크죠? B가 제일 크잖아요. 15가 제일 크겠지. 그 다음은 4분의 3이 커, 5분의 4가 커. 이게 통분해야 되겠다. 3과 4와 5의 최종 배수 20으로 통분하면 얘는 15, 얘는 20분의 16. 이게 그 다음 크네요. 20분의 16이 더 크죠? C. 그다음 가장 작은 게 A. 이 순서로 대소비가 돼 있죠.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수함수의 그래프 개형을 보고 이 그래프가 오른쪽 위로 가므로 네? 네? 3번이 더 많이 네? 2번이 더 많이 아, 거꾸로 읽어야 되죠, 참. 네, 이게 거꾸로 갔으니까 A가 가장 작고 그다음 C, B니까 2번이 정답입니다. 그래프를 보니까 오른쪽 위로 감에 따라 지수가 커지면 값도 커진다. 그래서 값이 제일 큰 걸 찾으라는 얘기는 결론은 지수가 가장 큰 걸 찾으면 정답이다 라는 표현을 알아낼 수 있었습니다. 단 얘는 밑이 1보다 크기 때문에 증가함수가 된 거고, 만약 밑이 1보다 작으면 그때는 감소함수를 찾아서 감소함수의 그래프를 찾아놓고 그때는 지수가 커지면 반대로 값은 작아지는 겁니다. 반대 개념을 이해하시면 되겠죠. 지수의 최대 최소는 문제가 쉽다고 그랬죠. 이거는 전혀 어렵진 않아요. 야, 이게 지금 그래프 생각해봐. 이 그래프를 그리라고 했더니 막 좌표축 그리고 그럴 필요가 없어. 그래프를 보니까 밑이 뭐죠? 1보다 큽니다. 그럼 그래프 모양은 이렇게 생깁니다. 맞죠? X, Y축 그릴 필요 없어요. 그냥 저렇게 생깁니다. 그럼 X의 범위가 여기가 X값이 마이너스 2가 되고 X의 1이면 오른쪽 3칸 가니까 여기쯤 X의 1이 있다고 칩시다. 그럼 그래프는 어디만 그려주죠? 그래프는 여기만 그려집니다. 그럼 당연히 어디가 최대값이겠니? 얘가 최대값이겠지. 이게 최대값, 라지 M. 얘가 최소값, 스몰 m이 되겠네요. 그럼 남은 거는 그냥 숫자만 대입하면 돼. X에 1 대입해봐.
그럼 그때 최대값은 4의 2제곱 마이너스 1, 15가 최대값이 되고 최소값은 x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는 거니까 4의 마이너스 2 플러스 1, 마이너스 1제곱 마이너스 1. 4의 마이너스 1제곱은 마이너스 4가 아니다. 다시 말하지만 4의 마이너스 1제곱은 4의 역수인 4분의 1이야. 빼기 1은 4분의 4니까 최소값은 마이너스 4분의 3. 이게 어려우면 말이 안 되잖아 솔직히. 이 정도 그냥 숫자만 대입하면 답이 나오는데 어려운 거 아닙니다. 조금만 관심을 가지시면 충분히 금방 할 수 있는 겁니다. 문제가 좀 어려워졌습니다. 아까보다 좀 더 어렵죠. 이번에 왜 어렵냐면 이상하다.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우리는 이런 거는 그릴 수 있어요. 뭐 이런 것도 그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못 그리겠네. 이걸 어떻게 그려 이거를? 뒤에 뭐 10은 그렸다 치고 이거 어떻게 붙일 거예요 이거를? 이거 어떻게 덧셈할 거예요? 결론은 이 함수와 이 함수를 각각 그린 다음에 그들의 함수값을 덧셈하라는 얘기인데 뺄셈하라는 얘기인데 어이구 이걸 어떻게 그립니까? 이 문제는 아까 우리가 그렸던 하나의 지수함수가 아니고 두 개 이상의 덧셈 뺄셈 붙어있는 복합적인 내용이라 아까처럼 간단하게 그려지지 않습니다. 밑이 양수니까 뭐 이렇게 안 돼요? 아닙니다. 이렇게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잘 들어. 이거 중요해. 학교 시험에 잘 나오는 거니까. 첫 번째, 적당히 치환합니다. 어떻게 해요? 3의 x제곱을 t라고 합시다. 그럼 9의 x제곱은? 9의 x제곱은 3의 제곱의 x제곱이고 얘는 여기는 x와 여기는 2의 자리를 맞바꾸할 수 있다고 그랬죠? 곱할 수도 있지만 자리를 바꿀 수도 있다고 배웠잖아. 3의 x제곱의 제곱이에요. 근데 3의 x제곱 위에 보면 t라고 표현되어 있거든? 그럼 결국 얘는 9x제곱은 t의 제곱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두 번째 이제 식을 씁니다. y는 9의 x제곱은 아까 말한 t의 제곱, t제곱 마이너스 6 곱하기 3x제곱은 t 플러스 10 됐니? 근데 뭘 구하래요? 최소값. 최소값 구하는 문제니까 얘는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니까 꼭지점에 잡혀서 최소를 구하면 되구나. 이 답은 그렇게 나올 것 같긴 해. 근데 여기서 여러분이 크게 하나 놓친 게 있어요. 보통 다 이렇게 쓰거든요. 연습을 좀 하면. 크게 하나 놓친 게 있습니다. 뭘 놓쳤을까요? 뭘 놓쳤냐면 여기를 놓치셨습니다. 3의 x제곱이 t야? 그러면 x는 모든 실수지. x값의 범위가 따로 제한적이지 않다는 뜻이야. 근데 이 x를 지수로 두고 밑을 3을 갖는 순간부터 이 값은 항상 양수만 답이 나오는 거 이해됩니까? 3의 이렇잖아. 3의 제곱 9야. 3의 0제곱 1이야. 3의 마이너스 2제곱 9분의 1이야. 지수가 양이든 0이든 음이든 밑이 양수가 되면 이 값은 항상 답이 양수로 나옵니다. 따라서 x는 모든 실수였지만 이거를 t라고 두는 이 3의 x제곱의 모양은 항상 양수만 됩니다. 따라서 여기에 이게 따라 붙어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지금은 답이 큰 차이가 없지만 어떤 문제에서는 답이 달라질 수도 있고 혹은 서술형일 때는 무조건 감점 당합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자, 이제부터는 중3 때나 고1 때 배웠던 이차함수를 떠올리시면 돼요. 가로축이 t축이고 세로축이 y축인 이런 좌표 평면 위에다가 어디를 볼록한 포물선을 그린 겁니까? 아래를 볼록한 포물선을 그리시는 겁니다. 이차함수인데 t 앞에 있는 개수가 1인 양수값이라 아래를 볼록한 포물선을 그려요. 이해됐니? 그럼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이거 뭐가 필요하냐면 꼭점 좌표가 필요하죠? 완전 제곱식 t제곱 마이너스 6t 플러스 9 마이너스 9 플러스 10 이렇게 돼야 되지 않을까요? 이만큼 숫자가 생긴 겁니다. 이만큼 숫자가 생긴 거예요. 완전 제곱 만들려고. 그럼 여기까지는 완전 제곱이 만들어지는 거죠. t 마이너스 3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9 플러스 10이니까 1이 됩니다. 근데 그림을 다 그리는 게 아니란 얘기잖아. 3, 마이너스 1의 위치에 꼭점 좌표가 있어요. 3, 마이너스 1 아니 3, 1 여기를 기준으로 축이 이렇게 만들어지며 좌우 볼록한 이렇게 포물선이 만들어지죠. 됐니? 근데 그래프를 어디만 그리지? 우리가?
t값이 양수인 구간만 그립니다. t가 양수인 구간만. 그럼 0보다 크니까 t값이 0일 땐 여기잖아? 이 값을 갖지는 않죠. 0을 안 가지니까. 이 값을 갖지는 않는 빈동그램이고 그래프는 이렇게만 그려집니다. 양수인 구간이니까 이렇게만 그래프가 계속 그려집니다. 그럼 이 그래프 안에서 최소값은 어디서 나오죠? 여기서 나옵니다. 정리해 봅시다. t가 얼마일 때? 3일 때 최소값 얼마를 갖죠? 여기다 1 대입하면 돼. t에다 3 집어넣어봐 여기다. t에다 1이 아니고 t에다 3 집어넣어봐. 그럼 3 집어넣으면 당연히 답이 여기 나온 1이겠죠. 꼭좀 잡히니까 최소값 1이 됩니다. 답을 쓰라고 했더니 답을 아무 생각 없이 최소값은 1이 맞고 그 다음은 이게 3인가? 틀리죠. 이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t가 3인 거랑 x가 3인 거랑은 의미가 다르잖아. 다시 해석해야 돼. 다시. 뭐라 해석해야 되냐면 t값은 아까 우리가 치환했었죠? 뭐랑 같으냐면 3의 x제곱과 t는 같은 거예요. t가 3이라는 얘기는 3의 x제곱이 3일 때 라는 뜻이야. 같은 말이죠. 그럼 여기 1이 생략돼 있잖아. 따라서 3의 x제곱이 3이 되려면 그때 x는 얼마가 돼야 되죠? 1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정확한 의미는 x가 1일 때 최소값 1을 갖는다. 이게 맞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최소값은 1이 맞고 a값은 1입니다. 그래서 1 빼기 1 정답은 0이 정답이 된다는 뜻이죠. 아셨죠? 아까 문제보다 까다롭습니다. 이거 문제가. 중요한 건 이 부분이야. 그렇죠? 치환을 하되 치환하면 갑자기 변역이 발생합니다. 변역. 없던 영역이 생기거나 있던 영역이 바뀌는 겁니다. 그걸 보통 변역이라고 하는데 바뀌는 영역, 변역이 발생합니다. 지수함수는 치환하면 항상 그 값이 양수가 되기 때문에 저 t값이 늘 양수를 가지니 이 2차 함수 그릴 때 다 그리는 게 아니고 양수 범위만 그린다. 그래프를 양수 범위만 그리니 이렇게 그려지더라. 이 그래프의 최소값은 여기. t값이 3일 때 최소 1을 갖지만 문제는 t값이 아닌 x값을 원하니까 t를 다시 3의 x제곱 바꿔보니까 3의 x제곱이 3일 때 최소값을 갖는데 그때 x값은 결론은 1이 돼야 된다. 그래서 x가 1일 때 최소값 b를 갖는다라는 말이 성립하는 겁니다. 수의 최소값을 구하랍니다. 아이고 복잡한데요? 일단 식을 한번 써볼게요. fx는 이 문제는 공통부분을 찾는 게 핵심입니다. 뭔가 좀 유사한 것들, 짝이 지어질 수 있는 것들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이렇게 쓸 필요가 있어요. 무슨 말 이해됩니까? 지수가 덧셈이 돼 있잖아. 원래 지수가 덧셈 돼 있다는 얘기는 같은 밑끼리 곱해진 거야. 3의 마이너스 x제곱과 3의 제곱을 곱하면 딱 저 모양이 나와요. 같은 밑끼리 곱하면 지수는 덧셈 된다. 마이너스 x가 1을 더하면 마이너스 x 플러스 2로 바뀌겠죠.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가는 건 많이 하는데 반대로 이렇게 오는 걸 연습을 많이 해야 된다고 그랬죠? 둘은 같은 겁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바꿨습니까? 4 곱하기 3의 x제곱 플러스 얘는 3의 제곱 9죠? 9 곱하기 3의 마이너스 x제곱이에요. 됐니? 그리고 좀 더 이쁘게 써보면 4 곱하기 3의 x제곱 플러스 이거는 3의 x제곱의 역수 아닌가요? 3의 x제곱의 역수 거기에 9가 이렇게 곱해져 있는 겁니다. 됐니? 그럼 4 곱하기 3의 x제곱 플러스 3의 x제곱분의 9 이런 모양이에요. 이 값의 최소를 구하랍니다. 어디서 많이 보던 건데? 그치, 산술기하입니다. 왜 그러냐면 3의 x제곱은 양수잖아. 밑이 양수니까요. 그럼 얘 양수야. 3의 x제곱은 양수죠? 양수분의 9. 얘도 양수야. 얘도 양수야. 양수와 양수 합의 최소. 두 양수 합의 최소. 전형적인 산술기하입니다. 산술평균, 기하평균. 그럼 산술평균, 기하평균이 뭐였니를 봐야 될 거 아니야? 기억나? 이거 줬잖아요. 공식은 이겁니다. 원래 산술평균은 a 플러스 b를 2로 나눈 거. 기하평균은 a 플러스 b의 루트를 씌운 거.
그러니까 산술평균이 기하평균보다 늘 크거나 같다인데 이거는 표기법이고 실제로 연산법은 이렇게 안 하죠. 두 양수를 더한 값은 두 양수를 곱한 다음에 루트 씌워 2배 한 것보다 크거나 같다. 이 2가 1로 넘어간 겁니다. 반대로. 근데 이거는 그냥 표기법상 일반적으로 쓰는 많이 표현이고 우리는 이 표현보다는 이거를 더 많이 익히라고 그랬죠. 두 양수를 더한 값은 두 양수를 곱한 다음에 루트 씌워 2배 한 것보다는 크거나 같다가 성립한다고요. 그리고 등호, 최대 최소가 성립하는 이 등호는 언제 성립하는 거죠? 두 양수값이 서로 같을 때 등호가 성립한다라는 게 산술 기하였습니다. 이제 문제 마무리합시다. 이건 지울게요. 헷갈리면 이렇게 하라고. 이거를 네모라고 생각해. 이거 양수잖아. 이거를 세모라고 생각해. 두 양수합에 네모 세모로. 그럼 나 네모 세모 집는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두 양수 다시 한번 쓸게요. 4 곱하기 3의 x제곱 더하기 3의 x제곱분의 9라는 두 양수의 합은 4 곱하기 3의 x제곱 곱하기 3의 x제곱분의 9라는 두 양수 곱에 루트 씌워서 2배 한 것보다는 크거나 같다가 성립하겠죠. 맞니? 요렇게 합분되고 지워지겠네요. 49 36이죠. 루트 36은 6이 되겠네요. 그럼 2 곱하기 6이니까 얼마예요? 10이잖아. 그럼 이 값은 항상 12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12 이상의 값. 그럼 가장 작은 값은 12가 정답입니다. 이렇게 이 최소값을 구할 수 있는 겁니다.